것인지, 그걸 나나 혹은 조직의 어떤 유리한 형태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네가 항상 취재 활동을 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 기사 광고 아니면 취재원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쨌든 우리도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뉴스 소비자로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광고 그게 이제 맞는 말인데 네. 그 광고로 이제 먹고 사는 대부분의 언론사들로서는 광고라는 것에 그 뭐랄까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상 굉장히 의존적이지 않아요. 특히 이제 작은 매체들일수록 광고 끊기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처음에 기자들 저도 예전에 그 면접을 한번 가봤는데 광고를 딸 수 있겠냐? 우리의 일은 광고가 반 이상이다. 아니, 직접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긴? 네, 그렇게 했어요. 네, 면접을 보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잡지사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그 잡지를 줘요. 잡지를 주더니 한번 보라고. 잡지를 보니까 기사가 없어. 다 광고야. 3분의 한 4분의 3이 광고야. 거의 언론사가 아니구만. 코스모폴리탄 가셨어요, 혹시? 3분의 2인가? 뭐 하여튼 다수가 광고인데 요걸 따로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니, 뭐, 맥심이나 코스모폴리탄 이런 거 보면. 언론이 아니구만, 거기는. 다 광고잖아요. 기사 없잖아요. 광고가 엄청 많아서 우리는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 엄청 따라. 그래서 이게 현실이 이런 건가? 내가 이런 데를 온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판대에서 신문사 보면 한 부에 지금 700원 정도 하네요. 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봤을 때 얘 원가가 700원보다 비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비싸죠. 예, 뭐 그냥 인쇄비 자체도 700원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가 신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광고가 없으면 바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큰 언론사들은 그래도 광고가 좀 굵직굵직한 게 들어오겠지만 작은 언론사들은 광고 단가도 굉장히 쌀 테고 그렇다면은 광고를 많이 유치를 해서 살림을 이게 운영해 나가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너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 선정적 기사랄지 그리고 막 이상한 막 배너 창들 엄청 뜨는 그런 어뷰징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컨트롤. 스마트폰으로 기사 보면은 딱 엄지가 닿을 위치에 네. 광고가 떠요. 팝업이 떠요. 그거 보기 싫어서 제가 X자를 누르니까 광고 창으로 들어가. 그렇죠. X 위치가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환경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 이 언론 환경이. 왜냐하면 거의 포탈이 거의 모든 뉴스 소비의 중심이 지금 돼버린 그런 상태였고, 또 한 가지라고 얘기하면 진정한 만약에 이제 언론의 어떤 의미를, 미디어의 어떤 비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언론이라고 한다면 광고와 기사에 대한 어떤 부분의 조율,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이게 기사냐, 이게 광고냐, 제대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들어와요, 제안이.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이런 광고성 기사를 좀 써달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한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그 포털 중심은 아니었어요. 뉴스 소비가. 왜냐하면 신문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이제 걸쳐요. 이 과정에서. 이걸 수용할 거냐, 광고주의 요청을. 그 다음에 이걸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좀 걸릴 거냐. 이제 그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 그게 필요할 거고, 이거를. 수용했어요. 개인적으로. 수용한 적도 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용한 적도 있어. 감사합니다. 뭐 제가 잘 써드릴게요. 수용한 적도 있어, 나름대로.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기준은 지켰어요. 네. 저희 협박 당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협박을 당했어요? 조폭 이제 세운 이제 그 뭐지? 가게가 아니라 건설 현장이었어. 이제 내가 이제 그 취재를 하러 갔죠. 그래요. 뭐 이게 주위에 민원이 되게 많았던 장소였어요. 무슨 먼지부터 시작해서 거기 불법 확장 이런 것도 했는데
막 이제 물어보고 네. 고발 사진하고 기사하고 네네. 이제 실어갖고 딱 냈죠. 네. 다음 날 네. 전화 왔어. 누구한테? 조폭한테? 조폭한테 이렇게 하시면 재미없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아, 재미있게 해달라. 당신 기사가 너무 재미없어. 지루해. 재밌게 쓰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재미없는데 뭐 기자시죠? 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박군이죠. 박군 기자. 처음에 이제 좋은 말로 막 얘기를 해. 그러다가 이렇게 쓰시면 재미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 더 심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 칼만 그쪽에서. 칼 그쪽에서. 맞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담가버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나도 그렇잖아. 예, 예. 역감정이 생겨서 오히려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네. 그렇게 은근하게 들어오는 거는 이거 좀 음. 조심하라 밤길에 뭐 이제 이런 뭐, 형태의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위축되지 않았어요? 네, 좀 위축되는 건 있죠. 저는 후속 기사를 쓸 테니 돈을 좀 쓰세요. 근데 난 후속을 더 했어. 굴하지 않고 후속 기사를 후속을 썼어요? 더 했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기자 정신을 발휘. 예, 여러 사건도 많아. 경찰서에서 이제 피의자가 도망가다가 경찰 까는 기사도 또 여러 번 했죠. 나중에 이제 안 보려고 하더라고 경찰이. 후속을 써야 권력기관은 좀 이렇게 밟아줘야 받을 수 돼. 있는 돈이 더 커지죠. 그 사건은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그럼 그 이후에 또 다시 추가적인 뭐 협박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저한테는 직접 안 들어오고 네. 조직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끊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잘리신 거예요? 잘리진 않았어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되게 예민해요. 이제 특히 방송은 안 그렇거든요. 방송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혹도 있고 뭐도 있겠는데 오히려 신문사가 이런 건 더 크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좀 방송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방송은 한번 방송하고 나면 그냥 지나가지만 기사는 텍스트로서 계속 남으니까. 있으니까 많아요. 검색하면 계속 나오고 하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영향력이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5년이 지나서 검색을 해도 기사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지배하고 싶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딜 지배해요? 광고와 기사와의 관계 이것도 한번 잘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워낙에 제가 봤을 때는 뉴스의 채널 유통 채널이 지금 이제 생산보다는 소비하고 유통이 중요해진 시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이거를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웹이나 포탈이나 이쪽으로 이제 끊임없이 채널이 올리게 있어야지. 되는 뭐. 거죠. 예, 채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최근에 또 보면 허핑턴 포스트나 이런 매체라든가 아니면 위키나 이런 부분으로 또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 언론 매체적 성격이 어떻게 되죠? 위키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콘텐츠를 뭐 기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네. 만든다기보다 네. 아, 있는 콘텐츠에 대한 있는 개공, 콘텐츠를 그냥 재가공하는 형태. 재가공을 한다거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미국판 오마이뉴스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오마이뉴스의 미국 버전. 그렇죠. 그런 어떤 비슷한 예, 의미가 드는 필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일반 그러니까 시민 그런 기자들, 개건 그러니까 기자 이런 개건 기자 플러스 블로거들이 이렇게 한데 네. 같이 굉장히 다수들이 참여해서 만든다. 뭐 근데 이제 편집을 허핑턴 포스트는 좀 지능적으로 해서 음. 그 좀 예쁘게 좀 하는 게 있어요. 오마이뉴스는 좀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좀 강해요. 오마이뉴스 같은 걸 보면. 예. 근데 허핑턴은 잘 가공을 하더라고요. 디자인을 좀 잘해서 사람들이 계속 누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기사가 조금씩 바뀌어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래서 변주가 조금씩 있어서 사람들이 후속 기사를 계속 보고 싶게 좀 그래 배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이렇게 좀 재밌는 기사들은 한 며칠 동안 유통을 시키는데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기사가 왼쪽 위에 있다가 오른쪽 아래에 있다가 오른쪽 위에 있다가 그 위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그 첫 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기사의 위치랄까 뭐 이런 네. 것들 정치 기사 같은 걸 볼 때도 어떤 이슈가 휘발성은 아니잖아요. 보통 그래도 한 2, 3일은 가니까 네. 그 기사 유통되는 동안 좀 중요한 기사들이 계속 자리를 바꾼다든가 좀 배치를 바꿔서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계속 갱신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좀 그렇게 지능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 오마이뉴스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진 않죠. 매우 촌스럽잖아요.
그런가요? 욕 먹어. 그렇게까지 뭐 구독자한테. 생각은 안 아니, 해봤는데. 디자인이 구린 거 사실이잖아요. 그랬나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은 해봤어요. 네. 이 전체적으로 자체 생산이 아니라 그 이미 있는 거라든지 그것들을 이렇게 다시 조합해서 할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에디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자체 내에서 편집은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씻고 이거는 씻지 않고. 뭐. 네. 그럼 에디터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에디터의 어떤 역량이나 예. 그런 어떤 기사를 만지는 재가공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크죠. 그리고 그 사람들 정치적 성향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어떤 기사를 선택하고 편집하고 할 부분이 할 거냐. 이것도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보면 신문을 거의 안 보잖아요, 요새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신문 구독률이 거의 뭐 60% 그때였을 거예요. 재단이 굉장히 높았네요. 네, 높았을 때였어요. 50% 이상은 됐었을 어떤 그때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신문 구독률이 10% 미만? 집에 거의 안 보시죠, 신문? 좀 어르신들이 주로 보죠. 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상가들 이제 갖다 놓는데. 광고 어떤 수익을 이제 보기 위해서 상가 그쪽으로 그냥 무가지 형태로 바뀌거나 이것도 참 경험상 재밌는 게 예전에 지하철 찰 때는 무가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AM, 뭐 세븐부터 시작해서 뭐부터 그게 일순간에 확 없어진 걸 또 보더라도 급속한 어떤 매체 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저도 3년 전까지는 일간지를 구독해서 보다가 전 좀 늦은 편이죠. 네. 3년 전에 이제 구독을 접고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 오니까 이제는 뭐 주간지나 월간지를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독을 주간지랑 월간지만 남기고 이제 일간지는 안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은 확실히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기사의 깊이 같은 걸 봤을 때도 지금 이미 이제 일간지 수요층들이 원하는 거는 좀 깊이 있는 기사를 원해서 신문을 볼 텐데 그런 수요들을 주간지들이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시의성도 그다지 늦지 않으면서 이 기사도 좀 심층 보도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일간지가 소비되는 지금 형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건에 대한 그런 어떤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과거의 일간지 시절보다 그러니까 신문이 종이로 유통되던 때보다 이 기사도 많이 얕아지고 해서 좀 그런 기사 바라던 사람들도 좀 떠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주간지도 끊고 월간지만 보고 있는데 주간지는 또 왜 끊으셨어요? 주간지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탐사 보도들이 좀 재미가 없어서 국제면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기사는 좀 늦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주간지를 그냥 끊고 일주일 늦게 봐도 되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이제 제 미디어를 성향이 소비하는 방식이 예, 제 성향이 주간지랑도 좀 안 맞게 돼서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매체 환경도 점점 그 오프라인 매체로부터 이제 이탈을 이끌어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매체 자체 뭐 트위터랄지 페이스북이랄지 SNS가 일반 보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지만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것도 뭐 여러 가지 좀 성향 차이가 있지만 정치에 대한 해석 역할도 팟캐스트가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게 또 역할을 하고 종편도 뭐랄까 먹기 좋은 그런 성찬이 쫙 차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안을 놓고 뭐 변호사, 뭐 심리 분석하는 사람, 뭐 의사, 뭐 거기에 대해서 전 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들 뭐 각종 사람들 다 불러서 한 문제 이슈에 대해서 뭐 쫙 얘기를 해주니까 보는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 보고 편안하게 쫙 다 정리를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뭐 이게 뭐지 하고 뭐 신문 사다가 보고 읽고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방송 하나만 그냥 들어도 다 소화되니까 그러고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거꾸로 생각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선택지가 많으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좀 수동적이 되고 싶어지는 게 음.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 종편 같은 편리한 미디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거죠. 또 정치 갈등이 되게 심해지면서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비문가가 이 말씀이랑 같은 맥락의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볼 수 있는 그 신문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도 있고 중앙도 있고 뭐 경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보는데 차라리 편집을 잘 해놓은 것을 그냥 한 화면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보는 게 더 그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 중에 조선일보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인데 네. 네, 미용실 자기가 가는 미용실에 갔는데 이게 딱 아무 신문도 없고 조선일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다시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가던 데인데 그걸 몰랐던 거지 조선일보가 있는 거를. 아, 그 파이팅을 미용실에다가 파이팅 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갈 때마다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안 와야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더니 조선일보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 비행기도 안 타시겠네요. 왜, 비행기에 조선일보가 있네? 비행기 타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면은 일간지 쫙 깔아놓잖아요. 아, 그럼 조중동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조선일보를 그분 굉장히 불편하시겠는데요, 일상생활하기에. 비행기 맞아요. 못 타시고. 본인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이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본 건데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있는데 단골이신가 봐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더니 아 여기 한겨레 봤냐고 뭐 이런 걸 봤냐고 또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쪽은, 또 그쪽 다른- 거는 그쪽은 또 반대쪽 그쪽이네. 파이팅이네요. 그렇죠. 예. 반대쪽 파이팅인데 한겨레 뭐 이런 걸 봤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갔더니 그게 중앙일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고객의 손님, 목소리를. 자기가 한겨레를 받고 싶어도 고객들의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냥 이제 편안하게 중앙일보를 선택해서 중앙일보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문 앞에 붙는 그 중앙, 조선, 뭐 한겨레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점점 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을 구독하고 내가 신문 하나를 딱 구독해서 읽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워진 자신의 지금 정치적 성향이 분위기-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새는 또 그런 의미까지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게- 군대 있을 때 그래서 제 숙소에 음, 항상 한겨레를 일부러 구독을 했어요. 영내 숙소여가지고 음. 무조건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한겨레를 구독해서 봤어요. 왜요? 뭐 뭔가 뭔가 이렇게 어떤 뭘 의도가 하기 위해서? 있었나? 반항심? 그 반항심이죠. 아, 반골 기질이 있네요. 나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 있으니까 왠지 막 좀 뭐 기무나 이런 데서는 안 좋아했겠죠. 네. 네, 말씀하세요. 진행하세요. 아니, 아니, 제 생각에 그 음. 상업 지역, 죄송합니다. 예. 상가 같은 데서는 그냥 무생무치 신문들을 갖다 놓는 게 그냥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일보. 아니, 뭐, 아니 맥심을 갖다 놓는 게 제일 나아요. 제일 무생무치는 그냥 경제지 아닌가요? 뭐, 아니죠. 경제지도 그냥- 경제지는 엄청나게 서울 경제. 뭐, 서울 경제가 크죠. 예. 그 보수적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한국 경제 가장 크죠. 한국 경제. 한경, 예, 뭐, 매경. 뭐 이런. 매경은 좀 이제 매경도 그런 게 크고. 좀 있는데. 한경이 그런 한경의 정치적 성향을 번역서에 투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에도 오역 사태가 있었고 좀 그건 그런 좀 게 너무한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색무취하려면 일간지를 갖다 놓으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맥심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아, 남자들은 맥심에서 대동단결하고요. 뭐 여성분들은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에스콰이어? 에스콰이어 남성 잡지죠. 아, 그런가요? 예. 뭐 안 봐서 몰라요. 우먼 센스? 그런 거 보면 되나? 미장원 가시죠. 미용실 말고. 아, 이정원 가니까 있더라고. 그 뭐 코스모폴리탄이나 뭐 인스타일 이런 잡지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 이게 제일 무난하죠. 아니면 아이패드 갖다 놓거나. 네. 그래서 넘어가실까요? 네. 이런 억지스러운. 넘어가. 넘어갈까요? 넘어가.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와 관련해서 쭉 의미를 다뤄봤는데, 그 관공서나 이런 데를 가보면 광고와 관련해서 이제 또 저의 개인적 경험이기도 한데, 이게 또 저게 있어요. 신문이 과연 없어질 거냐. 근데 신문은 어쨌든 광고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아마 끝까지는 좀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보원으로서의 기자의 역할은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요새 미국이나 영국 쪽은 컴퓨터가 기사 쓰잖아요. 그런 이제 컴퓨터나 뭐 경기 결과, 승패 이런 거는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쓸 수 있지만 국가정보원 같은 역할, 정보원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겠죠. 그럼 그런 기자들만 남고 다 잘리겠네요. 모르겠어. 그건 어떻게 될지. 장기적으로 제 봤을 때. 생각에는 근데 매체 환경이 변해돼서 어. 종이 신문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종이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매체 환경의 변화와 신문이나 관련해서. 그 아까 제가 잠깐 그 면접을 봤던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한 10년 전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몇 군데 면접을 다니다가 할 기회도 있었어요. 네. 영업을 좀 따라하는 조건하에 할까? 그 정치 쪽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했었죠. 그때부터 벌써 오프라인 매체들이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매체 쪽으로 옮겨가는 그때 뭐 소위 웹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형태였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들어갔는데 한 10년 이후를 봤을 때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사양산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망이 안 보여서. 10년 전에도 그랬으면 지금의 딱 그 그렇죠. 그 의미가 나오네요. 지금 시대의 어떤 근데 아까 중요한 매체 환경의 얘기하셨듯이 변화와 관련해서. 박군이 예. 얘기했듯이 그 신문 구독률이 뭐 60%에서 뭐 10%로 떨어졌다. 이런 거 자체는 뭐 그걸 입증하는 수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일부 지금 오프라인 매체를 보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지. 결국은 완전히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신문이 갑자기 오프라인 매체가 커지진 않을 것 같다. 예, 우리가 들고 다니는 매체가 바뀌었잖아요. 예.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좀 열심히 읽던 입장에서 이게 종이 신문을 구독하면 내가 구독하는 신문을 아무래도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네. 이게 종이 신문을 포기를 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보거든요. 근데 인터넷 쪽으로 딱 넘어가니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기사도 더 깊이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국내 기사 좀 덜 보고 이제 해외 기사도 좀 더 많이 보고 저는 이제 IT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국내 기사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해외 거만 보다 보니까 뭐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더 재밌어요. 뭐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 종이로 된 것을 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전 들거든요. 이미 지금도 네. 의리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뭘 본다고요? 예? 옛날부터 봤던 예정 때문에.